기업들 자체 마인드가 야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 왜 여기가 학교야? 우린 돈 버는 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대학 관련돼서 무슨 교육 관련 얘기도 하고 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내가 하네요. 뭐 저기 실무 교육을 좀 접했으면 좋겠다 그거 예, 했던 거 했었죠 얼마 전에. 어. 그래서 이제 저 좀 이제 보니까 이게 가장 잘 이게 대학과 어떤 실무가 연결이 돼 가지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것 중에 가장 선진국이 독일. 그렇지. 워낙 거기가 이제 항상 뭐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데가 독일이지. 그리고 이제 뭐 독일만 그런 건 아니고 실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 뭐 대부분 그렇더라. 아시아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일본하고 우리만 그렇지 대부분 공대생들은 중간에 이렇게 산학협력처럼 해가지고 나가서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갖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특성화 대학처럼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얘기하자면 위에서부터 쭈루룩 그냥 거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뭐 어디는 이제 굉장히 강화돼 있는 어떤 그런 학과도 맞아. 어느 대학은 기계공학과가 굉장히 강하고 기계하고 어떤 대학은 컴퓨터라든가 전공 이런 물리학 쪽이 좀 강하고 전자물리 쪽이 강하고 이런 대학들이 있더라고. 그게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결돼가지고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동경대가 그냥 무조건 다 동경대 법대가 최고. 오늘은 우리나라 대학 까는 거야? 우리가 대학 깔 능력이 돼? 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산업 연계교육, 코오퍼레이션 그래서 코옵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 너 말 잘했다. 내가 안 그래도 그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 영상 보고 계신 분한테 솔직히 고백할 거는 내가 뭐 독일 예도 들고 뭐 이렇게 공대생들은 현장에 나가서 좀 이렇게 실무를 접할 수 있는 학생 때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보통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떤 현실적인 병이.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정이 돼야 되고 지금 그러잖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현장,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현장 나가면 그걸 학점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그 교육법상 학점을 주는 성적을 관리하는 건 주체는 대학이야. 그러니까 현장 실무 나가서 이 친구들이 하는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그게 학점하고 연결되기가 되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올라타야 돼.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게 있어.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에 올라탄 기업들은 그 학생들 성적을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올라타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를 꼼꼼하게 해, 나름. 왜냐면은 이게 또 학생들의 안전도 보장이 돼야 되잖아, 일하는 동안에.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퍼포먼스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거기서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가 현장 사람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름 꼼꼼하게 이제 봐. 그래가지고 이 업체들이 그렇게 일학습 병행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들이 그렇게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학점을 점수를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대학이야.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 부분이 걸림돌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 그 어떤 정서라고 하잖아.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걸어온 발자취, 대학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기업들 자체 마인드가 야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 왜 여기가 학교야? 우린 돈 버는 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양성 이런 거는 그냥 뭐 하면 좋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인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부분도 있어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예를 들어 지금 3학년이야. 시집을 나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을 때는 신분이 뭐야? 학생이잖아. 소득 활동이 없어. 근데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얘는 근로자야. 그러니까 신분이 두 개가 생겨. 신분이 병행이 되는 거지. 학생이면서도 근로자야. 그러니까 근로자다 보니까 뭐 사대보험 영향도 있고 또 산업안전, 산재 그렇죠. 산재에 어떻게 가입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 근데 이게 행정처리가 우리 그거 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행정적으로 복잡한 거죠. 복잡해 진짜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문제가 또 뭐냐면은 학교에서 얘네들은 학생이잖아. 실습을 내보내면 내 학생이 아닌가? 관리가 돼야 되지 또. 그렇죠. 그것도 해야죠. 그러다가 이 학생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학교에서 관리할 부분이냐 기업에서 관리할 부분이냐. 그거 복잡하죠. 그것도.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 그냥 제도만 딱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제도의 문제야. 하나는 제도의 문제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고질병이긴 한데 모든 게 우리는 다 수직 계열화야. 대학도
수직 계열. 그러니까 무슨 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이제 의대 빼고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 대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중견기업 보면 우리하고 또 달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중견기업은 대기업에서 투자한 계열사를 중견기업이라고 해. 아무리 중소기업에서 크더라도 대기업하고 어떤 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지읒수야. 보통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대기업들이 서로 출자해가지고 만들었거나 이런 회사를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고. 대기업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내가 이거 왜냐면 자 대학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 정부하고 또 막 이렇게 산업체하고 막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도 해소를 했어.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실무 경험을 애들이 다 어디서 하고 싶어 할까?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하고 싶지. 그 자체가 또 경쟁이 되는 거야. 그거 준비하려고 또 스펙 좀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업시에 나가서 할 것을 미리 이제 2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아주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또. 더 힘들어지는.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그 경험을 삼성에서 했냐, 누구는 현대에서 했냐, 누구는 지읒소에서 했냐.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가서 정말 실무 경험을 하겠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나는 삼성에서 실무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너 공부 잘했고 똑똑하구나 막 이럴 거. 삼성 인턴 출신이야 이랬더니. 나는 저기 현대 인턴 출신이야. 뭐 나는 하이닉스 출신이야. 뭐 이제 그거 하나가 또 스펙이 되는 거지. 경험하고도 막 이력서에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럼 아마 교수님들이나 학교는 아주 머리 터질 걸. 섣불리 또 시도하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계공학과잖아. 그럼 기계공학과에서 우리 학생들이 기계공학과 그럼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사실은 어디여야 돼? 뭐 중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죄다 대기업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어차피 취업해서 할 거를 미리 땡겨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지, 스토리가. 보람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해놔도. 그러니까 일만 그냥 많아지고 학생들 부담만 많아지고. 세 번째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이제 참여 기업이야. 기업들은 엄청 부담스러울걸? 아니, 딱 생각봐도 그렇잖아.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의 일부로 우리 회사에 어떤 이 직무가 쓰이는 거 아니야. 인프라가 쓰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보다 뭔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분명히. 첫 번째가 그렇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급여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급여도 급여지만 거기 들어간 재반 보험료들, 재반 비용들. 그것도 또 많죠. 그렇지. 그렇게 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일하고 나면 또 좀 대기업들 같은 경우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산업연수생이라고 해도 되고 인턴이라고 해야 되는데 50명 뽑았어. 근데 올해는 우리가 채용 계획이 없어. 다 빠이빠이 해야 돼. 학교로 가 이러면은 분명히 이제 난리가 나겠지. 우리 이번에 인턴 50명 뽑았는데 그중에 몇 프로 채용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뉴스 나올 거고 분명히 좀 뭐 사정상 못하게 되면은 뭐 열정 페이만 뭐 빼먹었다. 대기업은 그냥 맨날 욕만 먹을 것 같아. 그거 하게 되면 적게 보면 적게 뽑았다 뭐라 그러고 안 뽑으면 안 뽑았다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걔들 뽑아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결국엔 또 안 할 거고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식 개선이 필요해. 아니 인턴 50명 뽑았는데 인턴 교육 시켜줬는데 한 명도 채용을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지. 학생들이 안 갈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서로 좀 협의가 되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교류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 올라타겠냐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데 안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네요. 이제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다 해결이 돼야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공대생들이 나가서 실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뭐 한쪽으로 싹 쏠려가지고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에 올라타는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이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이거를 넣어서 뭐 유튜브 촬영하고 하다 보면 마치 기회가 돼서 이 관련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거든. 얘기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내가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렇게 고등학생이나 전문대 그 2년제 대학에서 인턴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받는 회사에 임원들이나 누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위주로 받아가지고 아예 인턴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채용 비리랑 연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10중 8구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뭐 임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있을 때 내 자식 박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거는 채용비리랑 바로 연결이 돼. 그러다 보니까 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못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걸 좀 보완을 좀 앞으로 해나가자 이거지. 언제까지 애들을 학교에다 가둬놓고 명색이 공대생들을 갖다가 학교 실험실에서 맨날 그 실험만 그 실습만 시키고 아니 실습 장비 현장 가면 더 좋은 거 더 많고 거기 경력자들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일을 해보고 말해도 들어보고 좀 그런 게 중요하지. 아유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지. 그래도 이런 걸 좀 보완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게다가 이제 중고 신입도 등장하는 마당에 진짜 이제 신입들은 너무 참 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우리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있잖아. 취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 자체가 이제 꺾여 진짜로.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나자빠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벌써 그렇게 현장에 나오고 있고 일부 청년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공학교육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 보니까 그 호텔 경영학과나 이런 거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호텔 관련해서 항공 관련해서 과 나온 친구들은 실습을 이렇게 나가더라고. 실습을 많이 나가는데 그 실습을 나갈 때 그 학생들이 어느 호텔로 나가느냐가 그 학교의 위상이더만. 근데 항공 쪽은 좀 이렇게 풀이 작아서 그런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텔은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로 실습 나간다고 하면 뭐 되게 그 학교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고 플랜카드 붙이고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서 실습을 내보내는데 뭐 그 4성급 밑으로 나간다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 학교 뭐 이거밖에 안 되네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거기 잘 돌아가는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서비스 업종은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우리가 투자할 거를 미리 좀 투자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수요도 있고 공급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 근데 우리 공학 쪽은 좀 그런 게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너무 단기 성장만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